직접 보내드리고 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생부 종합 원서 쓰기 전에 이런 거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혹시 제가 질문이 있다면 남아주시면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도 학교 선생님이랑 일반 설명회사 할 때 못 듣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 보세요. 부모님이 궁금하시면 남아주시고요. 혹시 우리 재원생 좀 가셔도 됩니다. 아직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생 부모님들은 가시고 혹시 처음 부모님들은 여기까지 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런 그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 빨간 것도 준비한 내용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숫자가 보일 텐데요. 여기 부모님들 다 아시죠? 어디 보여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 정도만 좀 하고요. 되고 있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네. 지원 5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요. 예, 지금 되고 있어요. 숫자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편성되면 저는 이렇게 원서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그대로 제가 9월달까지 한번 가볼게요. 말로 한번 할 테니까 어머님들이 이때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죠. 정말로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을 많이 관심을 가나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12대 이상 쪽 가게 되면 한 50% 이상이 다 학종이다 보니까 학종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어머님들은 다 학종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인가요?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고3이 되게 되면 이 학생부 종합을 무엇으로 부모님이 정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 한 번만 하고 이게 진짜 학생부 종합이다. 물론적 이야기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입학 사정관들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추천서 면접도 통해 학생을 종합한다는 전형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포인트를 좀 이야기 드리면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겠죠. 한 2, 3년 전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내 애가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 300시간 이상을 채웠거나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나 그렇죠? 이런 말이 돌아왔을 때는 언제죠? 예전에 입학 사정관제 때예요. 바뀌었죠.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적이 많은데 그때는 대부분 특목고 위주로 지금 일반고까지 다 넘어왔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특목고 대입을 자꾸 우리 일반고로 대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은 특목고 학생이 한 명이 들어가 있지만 당연히 일반 위주입니다. 이쪽 지역 위주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교 생활 3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학생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죠. 두 번째 볼게요. 의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량적 평가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고 이해만 하고 좀 끝낼게요. 교과, 비교과의 전반의 성취와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이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보여주겠지만 모든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목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에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냉정하게 일반고하고 특목고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A, B, C 학생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보십시오. A 학생은 고1, 고2, 고3이 다 1등이고요. B 학생은 1등, 2등, 3등, C 학생은 2등, 2등, 2등급. D 학생은 3등, 2등, 1등급이에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 있을까? 네? A다. A다. B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B가 좋다. 어머니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솔직히 이제 지금도 좀 사례 위주라고 했잖아요. 직접 보는 거.
제가 작년에 묵직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묵직에 이런 사례가 있죠. 처음이더라고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테, 연대고대, 하남대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한 학생 지금 지수도 보시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서울대 심리학과 간 학생이 있어요. 연대고대, 하남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참고로 방금 전 학생은 이과 학생이겠네요. 이 학생은 어머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재원생 어머님들을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내신 1.0이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B 학생은 문과 학생인데 내신이 1.0입니다. 그 우리가 어머니 생각하는 것보다 내신 이쪽은요, 의외로 토목자사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대학까지가. 여기 상태에서 그냥 최저만 맞출 때 의대 바로 직관하세요. 그렇죠? 이게 정말 쉽고, 그럼 다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머니 BCD의 평균이 몇 개죠? 그렇죠? 평균이 2등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 교과 반응 비율은 학교별로 다 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 2등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과를 볼 때 이 세 그룹 학생들이 똑같이 보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어머님이 좀 이해하실 때 우리가 학생부 종합할 때도 항상 교과를 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부 종합했을 때는 어떤 학생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 종합했을 때는 이 B 학생이 가장 중요했죠. 이게 정성평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세 그룹은 다 2등이지만 각각 낮게로 보게 되면 아래 학생은 계속 가능성 있게 성장한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이해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정성평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제 PPT랑 같이 연동해서 계속 내려가고요.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건져드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설명회가 이쪽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지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내용이 뭐죠? 가장 첫 번째, 제일 설명이 때 많이 하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님들이 여기 지금 일반고 위주로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가장 요구하는 첫 번째가 오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연구에 와가지고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머님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학생 종합이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비교과정을 엄청나게 전공이 관련된 학교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발전 가능성을 보통 잠재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콘서팅 할 때도 이런 물음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 학생의 잠재력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학생의 잠재력이 뭘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이 내 자녀가 잠재력이 뭘까? 근데 나도 우리 내 잠재력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의 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한 사례를 줄게요. 아마 어머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자 말자 했는데 그냥 무한적으로 오늘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저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펼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학교생이 한 명 있어요. 내신 2.5. 솔직히 좀 이야기할게요. 2.5고 2.5 수지고 학생입니다. 비평준화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보통 이 학생이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지금이 당연히 아니고요. 종합전형인데 서울공무 전형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학생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혹시 집에 생기부 보면서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생기부 이렇게 넘겨보면 참고로 여기 부모님들은 내 자녀 생기부는 다 한 번씩 보고 오신 거죠. 알겠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이 학생이 처음에 제가 2학년 때부터 지금 5년 수강생이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관리를 받는 학생인데, 제가 이 학생 특이한 점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건 우리 정상 어머님들은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체능이, 혹시 어머니 그 5102 예체능 세특 보셨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적혀있죠? 한 70% 정도 빈칸일 거예요. 빈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한 줄, 두 줄 정도 적혀있는 부분이 많고요. 혹시 여기 세특이 500자 적혀있는 학생 보셨습니까? 예체능. 아, 이게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고1 때 예체능을 봤는데, 이게 500자가 적혀있는 학생이에요. 다. 진짜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이 학생을 서울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해줄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5등급짜리가 있고요. 4등급 있습니다. 4점대 초중반이에요. 2학년 때 2등급이고 3학년 때 6점대 중반까지 갔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우리 애도 이런 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아, 선생님은 진짜 잘 나갔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지금 어머니 아셔야 돼요. 여기 일반고죠. 고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때문에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치트 학생이 혹시 고3이 제일 많은지 아시죠? 이쪽에. 혹시 치트는 고블록입니다. 보통 학원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많은데요. 치트는 여기 피라미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면 치트를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을 어떻게 잘 만나냐면 그때 수진고 대부분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요? 적어서 오라는 선생님이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요즘 하면 적어주는 선생님.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도 있죠. 3등급 아예 안 좋은 학교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게 일반고가 정말입니다. 여기 한 15개 지역에 있는 지역의 학교가 우리 치트를 다니는데요. 제가 생기부를 보게 되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별의별 선생님 다 있습니다. 한 좀 사례 드리면, 아마 여기 어머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2학년 때 기도 관리를 했는데, 펜트리 몇 자죠? 1000자죠, 1000자. 내신 1점대까지 올라갔어요. 500자도 안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전부를 가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 번째가 선생님을 진짜 잘 만났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수직고입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여기 지역이니까 제가 지금 5년차 이렇게 대학을 보냈는데 제가 그 전년도에 수직고 전교 2등을 종합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전교 2등을 보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2016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성 면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 같은 경우 그때는 두 분류가 있었어요. 신청 면접이 있고 인성 면접이 가까운 두 분류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영재고 학생이 한 명 관리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신청 면접을 봤는데 수직고 전교 2등을 일반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정말로 수직고는 알아주는 학교. 혹시 보시면 이번에는 한 30 몇 개 정도 했는데 보통 일반고 지금 1, 2 정도까지 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영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런 의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지역이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평준화 이야기를 중간중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작년에 이쪽 지역 평준화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원 내부 자료에는 분석도 한번 해봤어요. 이쪽 지역이 평준화되고 나서 대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네 번째가 선생님 잘 만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정말로 준비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뜨끔한 학생이 있겠지만 지금 정말로 고1 때부터 준비했어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의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이야기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발전 가능성을 보통 이야기하고 잠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학생이 잠재를 믿지 않을까요? 다시 내신을 이야기해서 좀 그러지만 그렇죠. 그래서 3등급, 2등급, 1등급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나요? 일반고이다 보니까 대부분 좀 학업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시 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업 역량, 전공 종합선이 낮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성이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생기고 아니면 우리 애를 누가 잘못 적어줍니까? 진짜 그런 카드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걸 평가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 그 어머님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에 목숨을 걸어요. 자소서에 면접에 목숨을 거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학생부 종합은. 그쵸. 어머님들 이거. 첫 번째가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8번장 종합학습 발달사항 우리가 말하면 내신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어머니 아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생기부가 제 보기에는 90% 이상을 잘하죠. 자소서하고 면접하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자소서 때문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보통 요즘에는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결과물이 있잖아요. 결과물을 과정과 느낌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것을 추천서 넣어줘.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그 면접을 볼 때, 사람 뽑을 때 아무리 비교가 스텝이 좋아서 뭐합니까? 소리가 좋아서 뭐가 가장 좋습니까? 한번 직접 보고 얘 하는 게 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전형이 면접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준화된 역량을 평가하는 게 수능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수능까지 들어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전형 요소가 어떻게 합쳐지는가 따라해서 좀 전략이 좀 바뀌고 그 형태를 좀 이야기 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여기서 이제 해소하면 안 되는 거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전형이 복잡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수능하죠? 어떤 전형을 수능합니까? 아니, 이름을 학생부 종합할 때 우리가 정시든 논술이든 뭐 교과든 학생부 종합할 때 단순한 전형을 그렇죠,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어떤 전형이 단순하다 그럼 적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꼭 이런 거 이야기해요. 좀 그 학교가 있죠. 대표적인 학교가 보통 서류 100%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든 대학을 이야기 못했지만 특징 있는 학교만 좀 이야기해볼게요. 서류 100%의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내가 좀 한양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좀 이야기해볼게요. 비하는 지금 좀 이야기할게요. 이 한양대가 처음 나왔죠. 뭐가 있죠? 이 한양대는 서류가 필요 없고 어떻게 되죠? 면접도 없죠. 혹시 원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어머님이 집에 가서 컴퓨터로 클릭만 하시게 됩니다. 그럼 바로 원서가 써지는데 한양대를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양대는 첫 번째, 교과서에 안 보죠. 볼까요? 안 볼까요? 진짜 안 봅니다. 불안한 처리를 하는데 진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진짜 오늘은 실사례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양대가 이전에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죠. 요술에도 체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잖아요. 수시 원서 기간이 끝나면 뚝뚝 하나씩을 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한양대를 쓸 때 어머니들은 실수를 진짜 많이 하세요. 첫 번째, 내신을 안 보다 보면 뭘 볼까요? 우리가 내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그거 보시면 우리 아셔야 돼요. 꼭 비교과를 열심히 했는데 내신을 안 좋은 학생들 한양대 그냥 써요. 보통 10명 중에 1명 정도는요. 선생님 그냥 한양대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씁니다. 합격 없어요. 혹시 찾아가세요. 합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전형일수록 합격 확률도 낮다고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양대를 볼 때
첫 해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수상 공부라고 있어요. 실전. 예, 거기 보게 되면 내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쓰는 학생들은 비교과가 좋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 뭘 많이 부과했죠? 수상 경력을 많이 갖다 그랬으니까 세특을 많이 부과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게 우리 지역이랑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이 한양대를 쓰면 유일하게 합격한 학교가 수조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를 한양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내가 왜 합격한지 몰라요. 원래 이 한양대를 합격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보통 조금 자사고에나 좀 필평준화 중에 좀 유명한 고등학교가 좀 학교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면 학교에서 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양대에 이런 게 없는데 첫 해는 대부분 수지로 왔어요. 혹시 우리 아시죠? 논술에도 한양대는 뭐가 들어가죠? 네, 학생 종합전형입니다. 30%가. 첫 해는 50%가 학생 종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을 한번 봐봤더니 논술에도요. 홍천고에 조별 1등 수학 잘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수학 상장 도배된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술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양대를 쓸 때는 작년부터는 근데 바뀌었어요. 혹시 주변에 곳곳에 학교들이 한두 명씩 나왔습니다. 필평준화 지역지대 안 하는데요. 우리 지대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 꼭 보실 때 제가 작년에 그 하는 합격한 책임도 하나 있는데 왜냐면 동의를 안 했으면 일부러 안 가져오니까 첫 번째 내신은 상장은 따가 한 바닥 정도 됩니다. 한 바닥 정도 쉽게 이야기하면 내신은 1점대 후반이고요. 2점대 초반까지 갑니다. 어떤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의외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양대 내용 보게 되면 독서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독서까지는 좀 퍼펙트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도 자기가 왜 합격한지 모릅니다. 여기 합격을 할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양대에 체크할 때는 꼭 한번 앞에 있는 수상 경력부터 챕터를 다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경희대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어머니 혹시 공의 연계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아시는데? 어떤 전형입니까? 예, 맞아요. 제가 좀 추천 이야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체를 하게 좀 힘들다 보니까 추천 전형 첫 번째 특징이 뭐죠? 그렇죠.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 중요하죠. 어떤 학교가 있죠? 뭐 서울대 직윤이 있고 고려대 학교 측정 원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앙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하여대 생겼고 그리고 건대 공대가 있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경희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학교 추천을 받았으면 다 합격한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해요. 추천장을 남아두기 때문에 안 받는 학교가 엄청 많아요. 부모님들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이거 컨설팅하면서 제일 많은 게 아니 경희대 학교 추천 고교 여기를 준대요. 3점대 후반 정도가 누구도 안 쓰니까. 어머님들 절대 받지 마세요. 다른 전형 쓰라고요. 그 전형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지 이 추천 전형을 다 받는다고 해서 합격을 못해요. 제가 좀 한 대를 들면 떠오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 치트학원에 2016학년도에 그 죽종고 학생 중에 카톨릭 미래과 간 학생이 있어요. 지트에서 최초로 보내는 학생인데 매주 오래 걸리죠. 제가 그 학생을 그 원서를 2번 반납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첫 번째, 이 학생의 의대가 꿈이에요. 근데 내신이 1.23 정도거든요. 압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서울대 직윤을 쓰려고 그러면 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를 맞추게 되면 최저를 모았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서울대 직윤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걸 버리라고 했고요. 두 번째, 고려대가 처음에 우리가 학교장 추천할 때 그때 아시죠? 내신이 더 많이 부분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려대 학주를 취소를 시켰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아오는 게 의대니까 카톨릭 대 학교장 추천이죠. 이거 하나 받아왔죠. 그래서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수학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게 학교 설정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보고요. 여기 있을 때 추천서가 들어가죠. 선택 문제를 준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 부분. 그렇죠. 여기 있으면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제가 입시 결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인문계 보기 여기입니다. 혹시 내지 몇 등급입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1등급이고요. 여기가 2등급이에요. 우리 학생이 여기 학생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게. 일반 고인은 보통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교 추천을 받을 때 부모님들이 특히 경희대가 많이 나와요. 6장이다 보니까. 이거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 난리나 부모님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말 학교 추천을 받고 싶으면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추천을 받고 일반 전형을 쓴다 보면 당연히 추천 받은 전형이 훨씬 낫습니다. 특목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인문계 같은 경우는 1.45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1.2 후반 정도가 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머니 보시겠지만 경희대가 바뀌긴 바뀌었죠. 여기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사실도 작년에 올리시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간격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팁 하나만 주면 추천 전형 중에 그 내신 간격이 가장 작은 학교가 어딜까요? 서울대는 좀 근데 건대 학교 추천은 내신 간격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으면 건대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내신 공대 같은 경우 혹시 그 입시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까지 들었다고 보죠. 대부분 전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2등, 3등 간격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좀 작아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건동 홍수 라인이거나 중경예시 라인 정도에 있다 그러면 건대 정도는 혹시 추천을 받았다. 그럼 한번 그 정도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팁은 건대 정도는 한번 확인해봐라. 그 정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전형이 소위 면접 전형이죠. 그렇죠. 제가 보는 지금 주 자료에 가장 많이 있는 전형인데 두 학교만 가져와봤어요. 한 학교를 볼게요. 동국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특목고 학생들이 어디까지 좀 내려올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목고도 많은 종류의 특목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특목고도 있고. 제가 재작년에 부기고 학생을 좀, 저희 치트는요, 컨설팅을 요청해도 안 해줍니다. 장문에 그거는 바빠서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지인분을 통해서 부기고 학생을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이 학생이 보통 우리가 특목고가 내려오는 거기가 경희대 정도 라인까지 내려오거든요. 건대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죠. 건대, 동대까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내려오는데, 그 아래는 내려가면 다 재수를 다시 합니다. 재수를 다시 하니까 안 내려오는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 학생의 생기를 봤는데, 무단결석이 19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들은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가장 안 보는 게 어떤 거죠? 인성 파트죠. 그죠? 앞에 보면은 가장 출결상이 깨끗한 게 가장 좋은데, 어머님들 봐도 19일 정도 무단 결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그냥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학생을 직접 만나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가정 좀 드라마 좀 있었어요. 지금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정 좀 예를 들어 탈하기가 힘든데 지금 좀 나가요. 아이 공부를 중학교 때 하고 2년을 버렸더라고요. 3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애들 다 안 치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내신이 4.5등급 정도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대를 일단 서울여대를 썼는데 동국대를 꼭 가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국에서 아주 낮은 성적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혹시 어머니 아시죠? 박람회가 있어요. 혹시 박람회가 수시 정시 박람회에 있는데 수시 박람회 때 생기고 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도 많이 했는데 몇 번 한 번 안 합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얘 때문에 박람회 갔거든요.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두 가지 사례죠. 이 학생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컨설턴트 분 잠을 받았는데, 첫 번째, 자식이 소명을 해야 된다. 왜 불감독들도 절대 소명을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면접으로 가가지고 소명을 해야지 답이 안 나요. 그런데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근데 이 특목고 학생이 서울여대까지는 반대를 하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심합니다. 4.5등급인데 무단에서 19일에 그래서 바로 재수 넘어갔습니다. 동국대를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제가 2년 전까지는 가장 공평한 학교라고 생각한 학교예요. 어느 학교가 좀 공평하다, 좀 이렇게 학교를 좀 안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희대학은 동국대가 좀 공평한 학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다 보니까 보통 3,000대 중반 학생들도 비교과가 잘 된 학생을 썼어요. 근데 작년부터 잘 안 됩니다. 근데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혹시 참고 좀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2017학년도 입시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재밌는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 건축공학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내신 2.78입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린 거예요. 모 학교에 내신이 1.9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 드릴 거지만 1.9 정도면 학교에서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평가하세요. 학교 선생님은 정말 낮게 봐요. 이런 학생들. 학교 선생님,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30분만 잘해도 정말 잘했다고 해요. 20%, 22%, 23% 안에 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원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로 학교 선생님은 아주대 이상은 못 쓰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비교과는 하나도 없어요. 보고사도 하나도 없고요. 행특도 어머니 한 5, 6줄? 내신은 보통 1.89 정도인데 이 학생이 어떻게 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 쓰는 거 엄청난 흔한 학교인데 제가 쓴 게 이렇게 썼어요. 중앙대 건축공학과를 한 장 썼어요. 깜짝 이상하죠. 갑자기 중앙대까지 교과를 썼어요. 그리고 동국대를 가보시면 동국대 학종을 썼어요. 나머지 이야기 안 해요. 보통 2.0 정도면 우리가 이과에서 우리 교과 아주대 정도에 수능 체제가 되면 어머니 조금 많이 없습니다. 퍼센트 받아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동국대를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권동수 정도 라인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비교과는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중앙대는 합격했어요. 추합을. 그죠? 우리가 오늘 조금 이따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대의 교과 라인 정도 가진 경우도 아셔야 되는 지금도 가볍죠. 올해 입시 결과가 중앙대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빵꾸 많이 났어요. 보통 간호학과가 2점대 초반까지 떨어져요. 건축이나 이쪽 라인이 1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고민하시고 되고 작년에는 참고로 지트 학생이 교과로 2.0이 전자까지 합격했어요. 교과로.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동국대 정도 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교과 정도로 좀 안 돼요. 아까 오늘 이거 말하시면 안 되죠. 아까 1mm로 어떻게 하냐. 그건 다 되니까. 두 번째, 경기대를 좀 이야기할게요.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제 인생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컨설팅도 진짜 많이 하고요. 혹시 여기 배치표도 제 직원이랑 제가 다 만들거든요. 참고로, 집대에서. 그리고 설명회 자료도 하고, 저번 주에 문과 설명을 하고, 이번 주에 설명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신문사도 좀 나가고,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한 게, 아니, 이게 설명을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고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경기대를 왜 가져왔냐면, 여기서부터 종합이 좀 특이합니다. 앞으로 계시지만,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보통, 여기 혹시 자녀분이 딸이신 분 있습니까? 딸이 의외로. 보통 그 딸의 아버님이 공통적으로 컨설팅할 때 첫 번째 조건을 하죠. 이 집에서 출퇴근 쉽게 가려고 했어요. 정말 전문대도 똑같고요. 아버님 첫 번째가 이거죠. 내 딸 머리 못 걸었어요. 이게 조건으로 먼저 선제 조건으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종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대를 볼게요. 제 기준으로는 신수 학생들은 못 가도 경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 가도 경기대를 가야 된다.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내신을 보고 내신. 학생부 종합 내신. 아, 몇 등급 정도입니까? 수학과 전형입니다. 4점대. 어머니 혹시 경기대 교과가 몇 등급 정도, 세계학 12 정도면 몇 등급 정도, 맞추면 몇 등급 정도 간지 아십니까? 3점대 중반 정도입니다. 80%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의외로 왜냐하면 경기대가 무슨 전형이 있는 학교죠? 음술이죠. 의외로 읽고 모르고 자꾸 쓰는 부모님 엄청 많이 계세요. 조금 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 수도권의 끝자락 정도는 어떻게 해요? 4점대도 가능합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 마지노선 수원대도 있죠. 수원 작년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자랑하는 컨설턴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몇 등급이 저한테 자랑을 했을까요? 학종으로. 수원대 6등급인데 보겠습니다. 제 어머님들이 아까 이거 고개를 끄덕이신 부분이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가 이쪽 라인은 비교가 안 돼 있어요. 이쪽 라인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비밀이 꽤 많습니다. 모든 사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도권의 끝자락 정도 대학은 이렇게 내신이 3점대 중후반 정도만 돼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 좀 느끼는 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류 플러스 수능 최저입니다. 아마 여기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좀 고려돼야고요. 제가 여기 이하에를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여자애를 요즘에 여덟 개 쓰십시오. 어제 컨설팅 하신 부모님 여자애도 그렇습니다. 절대 안 가겠대요. 그런데 좀 믿지 않고요. 막상 쓰다고 가게 되는데 여자애들이 진짜 쓰기 싫어할 때 중학교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서류 플러스 수능 최저입니다. 아마 여기 전형이 말도 많고 탑이 진짜 많은 전형이죠.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고려대가 논술을 없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을 3개 형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수능을 한 15%까지 줄이고 다 종합으로 늘렸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말랐습니다. 원서가 한 4만 1000건 정도를 줄였어요. 완전히 실패죠. 실제. 그리고 정말 웃긴 사례도 정말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고려대 또 여기가 추천전형이다 보니까 4%죠.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저기 다 써요. 그래서 특징만 좀 이야기하면 이 정도만 알아도 좀 안 헷갈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학교 추천 원전형이죠. 그렇죠. 내신 3배수죠. 작년에 이렇게 미달났습니다. 근데 제 말 작년 자료 보시면 안 되죠. 미달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3배수일 때 교과 100%의 3배수일 때는 어떤 거죠? 오늘 참고로 내신 엄청나게 높게 안 쓰지 마세요. 이건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 여기 안에만 배수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학교가 엄청 높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1, 2가 있지만 학교에서는요 학생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학교 출석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돼요. 여기 안에서 4%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1은 당연히 어느 전교권 학생이 1을 써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2 전형이죠. 오늘 일반 전형인데 2 전형은 우리가 수능 체제가 누가 회계학 무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5고 무기죠. 작년에 치트 학생들도 대부분 쓴 학생이 2명 썼는데 1차는 학교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전형은 일반 전형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문과목 무게요. 4과목 하면 6개예요. 2과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4과목 하면 7이죠. 제가 왜 이 전형을 한다 그러면 이 전형이 작년에 재수생 학교 진짜 많이 있고요. 재홍생들도 1점대 비교가 하나도 없는 학생 학교를 많이 했어요. 이 전형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수능 체제가 너무 높아요. 이거 정말 사기 전형 종합이 아니에요. 어머님들은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걸 그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2등급 2개 정도 맞춤 비율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연구국이 4과목 합이 있기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머니 한 2점대에 초나 2점대 후반 정도의 비교가 어느 정도 된 학생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이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무조건 쓰십시오. 이거 저 당당한 건데 의외로 추함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최저가 너무 높아요. 일단 배수 안에 면접만 들어가게 되면 합격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예비 19번까지 합격했어요. 고려대가. 이거 비공개 자료입니다. 저희 지금 합격한 학생 중에. 의외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 전형이 이 고려대 전형.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면접이 어떻게 되죠? 수능 임무 있으니까 학교 추천 투하고 그리고 수능 그 일반 전형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 종합보다 수능이 높은 학생이 진짜 많이 있어요. 같이 준비하는 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은 보험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고려대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안에 수능이 들어와 있는 전형이에요. 그거 이해하시고 고려대 한번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하시면 나와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거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여자애들한테 특혜가 아닙니다. 보통 혹시 집에서 물어보세요. 여자 학생들이 여대를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쟁률이 낮고요. 추함률이 많이 높아요. 시트 학생들도 여지 없습니다. 여기 2명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앙대 건축하고 이하에대 건축을 합격한 학생이 이하에대 먼저 발표하고요. 중앙대 나중에 나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생각도 안 나요. 무조건 중앙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학교인데 제가 왜 이 학교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학생 종합 바뀐 이유 좀 알려주고 어머니께서 이거 하시면 좀 전략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하에대가 작년에 혹시 어떤 전형인지 아십니까? 면접이 있었던 전형입니다. 그러면 혹시 면접이 있다는 전형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보험용으로 그냥 상위권 학생들이 보험용으로 쓸 수 있는 학교죠.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게 되면 면접을 안 보고 가니까 그냥 면접이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이하에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잘하는 학생이 여기 쓰기가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하에대 이상 인권 학생들이 이 학종을 쓰기가 좀 힘들다고 정시 특히 이 문지역 같은 경우 수능 공부 많이 할 때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대 발표를 이렇게 했죠. 이건 2018년도 자료입니다. 설명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일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하에대가 인문학과가 국어국문학과가 그렇죠. 교과 등급이 1.8, 1.6, 7국어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어머니 이하에대 같은 경우는 이과 기준으로 좀 자세히 기회드리면 교과 전형이죠. 추천 전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대는 제 보기에 제 경험상 보통 2점대 6, 7 정도면 웬만하면 좀 이렇게 면접까지 다 내가 사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대를 종합 쓰려고 그러면 면접이 밀려나면 한 8 정도, 9 정도가 되면 종합 쓰기 딱 적당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한 2점대 초반까지도 이해야 되는 거 열려있지만 뭐 공략해봐도 나쁘진 않아요. 한번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점대 후반으로 정확하게 내가 정시로 못 간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여자 학생들 1점대 후반으로 그리고 1점대 7 정도까지 무조건 쓰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게 아니고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가 있죠? 충원이 있죠, 충원이. 정확하게 맞죠. 100%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죠. 죄송해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5대 포인트인데 여기만큼 체크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과를 준비했는 두 번째는 내신이 바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종합 결과를 확인해라. 네 번째는 하루 30일날 기록을 잘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1 때부터 종합을 준비를 했는지. 오늘 진짜 이거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어느 정도 해야지 준비를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제 이제 컨설팅 중에 가장 학생부 종합을 열심히 준비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 학생이 저한테는 많은 고민거리 준 학생인데 수지고 학생이고요. 내신은 3.1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1차 합격은 연세대를 합격했고요. 2차는, 아니 1차 합격만 했고요. 1차는 연세대, 디지스트, 한양대,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를 합격했어요. 5군데. 제가 어머니 그 일을 보게 되면 저는 학생 종합을 좀 추천하기 힘든데,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했다거든요. 이 학생은 우리 치트에서요, 영재반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재는 못 가고, 일반으로 갔는데, 정말로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혹시 여기 어머님들 중에 소프트 특기자 있는지 아시죠? 일반고 중에 특기자 쓸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소프트 특기자도 있고, 우리가 소프트 특기자가 종합 안에 있는 학교가 있고, 밖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 경희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못한 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수능 성적이랑 종합 성적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수능 성적보다는 종합이 훨씬 잘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종합 준비하는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장점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원서를 몇 장 쓰면 혹시 몇 장까지 썼을까요? 이 학생이. 깜짝 놀랐거든요. 10장을 썼습니다. 10장. 여기 한번 내려갈까요? 연세대 썼고요. 성균관대 썼고, 서강대 썼고요. 한양대 썼고요. 그리고 중앙대 썼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썼고요. 포스트 썼고, 디지스트고, 지스트, 유니스트까지 한 10장 썼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올 거예요. 얘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카이스트나 이렇게 유니트 쪽은 면적이 신축면적이잖아요. 오늘 면적 이야기는 많이 안 가지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학생이 첫 번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진짜 준비했습니다. 자기 그 수지고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1학년 때. 학생 종합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학교 수필고 선생님이 너 왜 이거 하니? 차라리 공부해서 대학 가지. 그래서 이게 얘가 안 쓰려고 계속 고민하다가 하고 싶은 전형이라고 계속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서 이런 학생이에요. 어머니 혹시 내가 종합을 준비했다는 것은 비교과를 가장 다 꽉꽉 채운 게 아니에요. 가끔 못 채우고 있는데 진짜 활동하는 내용이 진짜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뭐 내가 컴퓨터 관련된 활동이 정말 있어요. 여기도 있고 펜트계도 있고 세트계도 있고 진로 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있다고요. 진짜 이런 학생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종합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면접 컨설팅까지 했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3-4번 정도 늘어요.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거에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정말로 압니다. 진짜로 준비했는지. 말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이 진성성 있게 준비를 했는지 알고요. 그리고 정말 준비했기 때문에 서강대 그 면접이 이걸 물어봐 다르더라고요. 그 특기자 전형을 썼기 때문에 아니 그럼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바로 합격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정말 준비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제가 조금 이따 교과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텐데 학생부 종합이 다가 아니에요. 위로 종합이 다가 아니고 교과하고 교과 플러스 면접 정도도 있다. 이걸 잘 훈련시키다 보면 학생이 고생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데 이걸 6장의 학종을 준비해서 다 떨어진 부모님은 저한테 하신 부모님 한 분 계세요. 절대 그 밑에 동생은 종합 안 시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정말 진정성 있게 완전히 다 6장의 학생부 종합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번 고민 좀 해봐라. 진정성 있게 준비를 했는지. 두 번째입니다. 아마 이 자료가 어머님들께 가장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고는 내신이 다르거든요. 제가 좀 내신 좀 이야기 좀 많이 할게요. 어머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룹을 3그룹으로 쪼갰어요.
여기에서 자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그런 신경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2.17 여기 보게 되면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시사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신중한대 한양대는요, 정말 어머니 혹시 내신 평가할 때 1점대 한 7 정도 돼야 되지, 7, 8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비교과 카메라 빵빵하네. 가름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룹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쪽 그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학생은 비교과가 안 되더라도 올 1등급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학생은 1점대의 중반 정도의 비교과가 정말로 잘 준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룹이죠. 여기 내신 보시면, 이해할 때 미래인재 아까 이야기했죠. 2점대 초반,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가 보통 이사를 하는 거예요. 경희대 자료입니다. 참고로 경희대는 입교 결과를 다 발표를 해요. 이건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경희대를 쓰는데 한번 어머니 자세히 이 표를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살짝 보죠. 빨간 표시가 지원 현황이고요. 동그라미가 합격했어요. 근데 좀 무슨 특징이 있죠?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좀 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요. 어머니 이게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진정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비교과를 잘하게 되면 안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도 있죠. 내신이 비교과 안 하고 비교과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수능 성적이 올라가 자동적으로 원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죠? 이 경희대 라인까지는 1.0 정말로 훨씬 낫습니다. 2점대 초반 아니면 1점대 후반 정도는 써야지 되는 합격합니다. 6장의 원서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혹시 원서 쓸 때 여기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장을 안 거든요. 원서 쓸 때. 그죠? 제가 원서를 써주는 것은 6장 중에 5장을 쓰거든요. 한 장은 제 인생에 한 번. 한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써도 좋은데 선생님한테 들키지 말고 연수 원서를 여기 쓰든 종합 여기 쓰든 그게 마음인데 선생님한테 보여주지 마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프로 보도 컨설팅 할 때 한 장을 안 거든요. 그래서 1장이니까 여기 좀 폼도 있을 거고 한번 해보고 해야지 아쉬움은 않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장은 저는 그 바닥을 잡아주고 3장은 학교 성적에 따라 비교과 내용에 따라서 써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건 잣대가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방금 보시는 여기 있잖아요. 이쪽 그룹은 11대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그 그룹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그래도 1점 후반 아니면 비교과가 어느 정도 될까는 1점 초반. 그리고 특이한 학생 있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런 진짜 준비한 학생, 그리고 아까 2.5대 서울대를 간 학생,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그 서울대 이야기 하나 더 드리면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기본으로 연구대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서가 나와버려요. 제가 모르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본 학업 역량이 좀 우수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면접으로 보게 되면 신청 면접이잖아요. 여기도 수학 문과도 수학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쓴 학생이지 단순하게 2.5대가 내가 잘했다고 보내서가 아니에요. 그것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그룹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희대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비교과도 어느 정도 되고 내신도 아직 1.18 정도가 되게 되면 가방을 써도 되고요. 이 아래 쪽입니다. 건대, 숙대, 공의대, 순칠대 이쪽 라인까지는 뭐죠? 평균 내신이 이 정도로 써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보통 수급고들이 잘하는 안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거기 학교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어머니 저는 여기서 집대에서 입시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대학을 잘 가면 그렇게 기쁘면 기쁘지만 대학을 잘 가면 한 명 처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재수 상담을 하고 지금 3차생도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좀 기피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명을 처리하면 일단 그냥 문제도 안 줘요. 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아래권, 순천대 아래권, 가천대, 경기대, 당국대, 강원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 한 칸 조금만 더 내려오면 당국대, 천안도 있죠. 더 내려가 보게 되면 이쪽까지는 혹시 다 오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비교과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할 때 어머니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천안구를 어떻게 하죠? 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죠. 지금 오늘이 원서 설명이기 때문에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안 돼요. 교과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위로 수능이 절대 잘 볼 수 없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종합으로 생각할 때 아래권도 충분히 고려해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아래는 기초과를 준비를 안 해도 쓸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희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4년의 고등학교 종합결과. 이거 이제 제가 실제 이제 수목고 자료를 작년에 보냈던 2명의 고려대회를 보냈어요. 종합을 보냈고요. 한 명은 일반고 학생을 종합을 보냈고요. 한 명은 부탁을 받아가지고 수목고 학생을 보냈어요. 참고로 수목고 학생은,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은 제가 편견을 그냥 기다려드릴게요. 이 일반고 학생은 내신이 1.4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 수목고 학생은요, 4.3입니다. 너무 편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왜 학교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이점을 아시게 되면 어머님도 객관적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일반고 학생을 볼게요. 이게 1학년 내신 제가 그냥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이거 안 해놨고요. 보시면 이 학생 볼게요. 제가 뭘 좀 보라고 하고 싶냐면 수학을 한번 볼게요. 수학 5를 했는데 4단이에요. 이 학생이 받았던 점수가 98점이고요. 과목 평균이 54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죠? 표준편차가 학종을 여기까지 다 본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등급인데 어떤 거죠? 평균하고 내 점수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리고 뭐죠? 표준편차가 어떤 뜻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표준편차가 낮으면 집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내 과목이 10 아래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난이도 어렵고 경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표준편차가 20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준편차가 한 7 정도예요. 6, 7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상위권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내신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진짜 일반고죠.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은요. 어머님이 무슨 과목을 보죠? 전 과목 다 보죠. 당연히 주요 과목이 우선이지만 여기서 착각하신 부모님들 첫 번째죠. 전 과목 다 보죠. 근데 이 학생 딱 보게 되면 일반고 학생이죠. 사회 과목을 안 했죠. 4등급. 머리가 똑똑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1학년 때 거의 1.12 정도가 돼요. 이 학생은. 이과권을 하면. 그리고 정교권 학생이 이렇게 세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느끼시겠죠? 정교권 학생인데 이게 한 정교 2, 3년 정도 하는 학생이에요. 우리가 세특이 몇 자죠? 500자 정도 내주는 가까나. 무슨 적혀 있죠? 진대에서 최상위 반 학생이거든요. 수학이 몇 줄 적혀 있죠? 아니, 과목당 500자를 적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통 이렇게 학교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과 준비, 선생님은 잘 만나는 그 학교 프로그램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면 학교에서 안 적어주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위주도 볼까요? 이러다 보면 내신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을 볼게요. 이 학생은 후보과 학생입니다. 학교까지 안 받을게요. 그리고 이 학생이 내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3학년 때 내신을 엄청나게 못 봤어요. 사춘기 중학까지 떨어져 버려서 이 학생이 2학년 내신 제일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몇 등급이죠, 보통? 3등급이고 4, 4, 1, 3이죠. 근데 어머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3등급이죠. 그런데 어느 점수가 몇 점이죠? 내가? 57점이고요. 오늘 보세요. 평균이 80.6개예요. 정말로 잘하는 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편입자 어디죠? 9.3하고 오늘 어디죠? 90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러면 어머니 보세요. 이 학생하고 3등급이지만 1등급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이걸 보게 되면, 대학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학교를 바라볼 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신이 깡패 학생이면 상관없겠지만, 내신 깡패 학생이 5, 6등급을 할 수도 있고, 다섯도 상관없겠지만, 꼭 뭘 해야 돼요? 내 내신 성적하고 비교과 중에 학교 다니면서 물어봐야 되죠. 확인하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는 겁니다. 이건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머님들께서 사기꾼으로 뭐 성균관대나, 특히 성균관대나,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접도 없잖아요. 아시죠? 성균관대도 사범교육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계열 같은 경우는 학교를 본다는 뜻이죠. 이런 걸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학교의 종합실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담임선생님께. 내 비교과하고 내 내신 성적에 작년에 어느 정도 갔다는 걸 확인하는 게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1학년 때는 새끼입니다. 방금 그 학생, 이 학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장점을 살려서 가야 된다. 우리 장점을 살려서 가야 된다.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저는 보통 보내긴 보냈지만 얘가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정말 바쁘거든요. 여기 지트학원은 특별한 학원이에요. 여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여기 수능이 끝나면 제가 유일하게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내는 일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수능 끝나면 성적조사를 하고 가채점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지트학원에 문자를 유일하게 보내요. 여기 혹시 어머님들도 학교를 안 지고 혹시 진짜 오셨어요. 지트에 3층에 보시면 애들이 누구 상담실 안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마지막까지 그때 바쁠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운동중인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가 좀 높은 후보가 아닌데 이 내신 성적이 이렇게 유일하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키고 다 거절을 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좀 운 좋게 갔다. 저도 운인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8월 30일 날입니다. 어머니 이거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거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가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8월 30일 날이 뭐죠? 생기부 마감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 한번 드릴게요. 어머님 그 생기부를 볼 때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설명할 때 보시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부는 질이다. 소감으로. 질이다. 양이다. 양 당당히 들으십시오. 저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지 그 질이 있죠. 어머니도 그래서 그 컨설팅을 일반고 컨설팅할 때 그냥 국기부터 봐요. 실제. 당연히 특별한 게 있긴 있지만 당연히 무슨 양이 있어야지 안에 질도 있다고. 뽑았을 게 있고. 참고로 지금 2학년 생기부 보시면 마감 전에 아까 몇 장이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23장 정도 되면 저 장을 잘했다. 22장 정도는 양보를 했다. 근데 그 종류가 있죠. 밑에 그 학교에서 출력한 게 있고 인터넷에서 출력한 게 두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빽빽히 채워지는 것은 한 15장 넘어가면 일반으로서는 좀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적게 들어가가지고 페이지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23장 정도예요.
한번 집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23장 넘어가고 학교에서 뽑아주는 게 한 17장입니다. 그러면 뭐 진짜 열심히 내용이 발차 내용이 그냥 안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단 당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고3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자녀가 기계공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1, 고2, 고3 때까지 기계공학 관련된 동아리를 좀 꾸준하겠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뭐 해야 될까요? 어머님도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아니, 이 학교는 동아리 활동 그냥 제방 안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컨설팅 하다 보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한 제 보기에는 50% 학교가 학교에서 동아리를 안 하죠. 자취를 하거나 그냥 적어줍니다. 차라리 그걸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기계에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2학년 때까지 어떻게 활동을 유지되겠다. 3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좀비 동아리 같은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후배는 좀 이끌고 결과물을 좀 남기는 거 한번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고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학교를 안 하게 혹시 나가면 안 돼요. 대부분 학교가 동아리 안 하고 그냥 적어주고 있죠. 그리고 정기 동아리는 의무적으로 가야지 시키고 있고 지금 대부분 학교는 자치 동아리 정도는 하나 하는 학교 여기에 고리고리의 생기부를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리 생기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고리 생기부 중에 많이 보는 게 어머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학생의 제일 직장이 10번이라는 뭐죠? 핸들이죠. 핸들이 2학년 단순히 끝인지 아시고 계시죠? 3학년 때 안 적어요. 그러면 2학년 핸드계 우리 자녀의 진로 부분이 정말 진로에 대한 열정이 적혀있는 학생이 있나 보죠. 단순하게 인성 파트뿐만 아니고 그래서 천자기 때문에 정말 한 바닥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핸드로 그냥 대충 적어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저도 설명을 할 때, 아니, 그 컨설팅 할 때, 고민되는 게 많이 있으면 저보다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 인문이 어떤 학생한테 핸드를 제가 고민돼서 관리한 학생인데, 정말 500자를 안 적어줬어요. 세트만 적어줬어요. 1점수 후반했어요. 근데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또 고개를 저으니까. 내신을 좋아하고 사회권 쓸 때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가서 좀 한번 하게 되보시고요. 이제는 조금 질적인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 동아리, 봉사, 독서가 있죠. 뭐 다 잘 하시겠지만 봉사 같은 경우 혹시 하고 있나요? 내 자녀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의외로 부모님들 여기 종합하면서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2학년 때 꾸준하게 한 학생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어머님들 꾸준하게 하는 거 보기 때문에 2학년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봉사 내용이 꽤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봉사라는 우리가 보통 개인 봉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아쉬움이나 뭐가 좀 애매모호하다 보면 그래도 방학을 한두 번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이라는 학생이 이거 혹시 우리 추천서를 쓰다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비공개에 좀 잘 어울리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학생들을 어떻게 적어줄까요? 이건 진짜 학생이 있어요. 제가 홍천고 모 학생이에요. 제가 요즘 3년차가 됐으니까 말을 해주잖아요. 정말 선생님 보기에는 진짜 미운 학생이에요. 홍천고에서 전교 1등이 기간에 전교 1등 학생인데 선생님이 뭐만 하면 계속 가문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 좋은 학생을 권장하는데 미운들 같아요. 전교 1등인데 지금 못 받았어요. 진짜 정말 지금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얘가 열받아가지고 육사를 원래 꿈이 붙는 대로 육사를 가는 학생이 있었지. 육사를 가는 학생이. 이 학생이 정밀등급에 주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례를 하냐면 우리가 추천서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서를 사교육에서 받아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통 노래 주제 될 수 있으면 학교 선생님 도움을 꽤 많이 받으라고 하거든요. 추천서 같은 경우는 한 100건에 한 건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적어준 선생님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뽑아요. 학교에서는. 왜냐면 이거 부모님이 하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그 말하는 자체가 거기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생이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면 돼요. 찾아가서. 그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안 해준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대학이잖아요.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 학생 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종합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요. 잘 되든 못 되든 일단은 뭐 내가 준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어필을 해라. 엄마가 하면 안 되죠. 안 되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따로 준비하겠지만 그런데 안 된다고 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게 8월 31일날 생기 마감일 때 진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죠? 모든 선생님들은 노동자예요. 진로하고 뭐 봉사도 남아있고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지금 어머니 제가 여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제가 7월 14일 날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2시에 설명회가 있으니까 제가 문자 안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 자기소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만큼은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깊게만 알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셔야 되는 게 일반고잖아요. 첫 번째 일반고. 저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엊그제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저도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쏘래. 진짜 나쁜 선생님이에요. 내신 기간 아닙니까? 담임선생님 이거 써보라고 했다고. 쓰지 말아줬어요. 이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시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계속 쓰다 보면 어때요? 어떻게 되죠? 학교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가 안 돼요. 잘 아셔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학교 그 자기소개서는 결정되진 않아요. 근데 일부 학교는 정말 그래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정말 내신 갖고 자기소개서 커버하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팁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통 그 자기소개서 쓸 때 학생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뭘 부르냐면 생기부 분석이 첫 번째예요. 이 분석만 잘 보게 되면 면접도 같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면 보통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교내대회에서 수학 상장을 받았어요. 그럼 이 상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상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상장을 이렇게 지원한 동기가 뭐죠? 동기 하나 정도죠. 이 상장 받으면서 그렇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한 거죠.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내가 뭘 느꼈는지. 그리고 느끼면서 내가 변화된 점.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부 제가 정말 그래요. 생기부 가져올 때 첫 상담이 뭐냐면 생기부 분석이 먼저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자소서 쓴다는 것도 웃겨요. 또 생기부가 나오게 되면 모든 학문이 다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정말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여기 하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 편합니다. 면접 볼 때 말 맞추기가 다릅니다.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다 내가 좀 정리했던 사례를 면접을 다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요령만 알게 되면 면접도 쉽게 통과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볼 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확하게 진짜 분석하고 방금 3가지 정도 항목으로 정리 좀 해라. 그거 하면 90%는 끝났다. 네, 연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준비해갈게요. 당연히 학교에서 하고요.
어머님들이 읽어보는데 이것만 볼게요. 똑같아요. 자소서를 읽어볼 때 소리 내서 읽어보면 조금 답이 나오거든요. 좋은 글이라는 것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고요. 이런 항목만 있으면 돼요. 방금 했던 항목 똑같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소서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적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적는 거예요. 무조건 생기부에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을 내가 준비했던 과정을 적는 거지 결과물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있는지 어떤 사건에 그리고 과정을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어머님 보실 딱 아실 거예요. 읽어보세요. 정말 구체적이다. 세 번째 느낀 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있으면 포인트입니다. 100점짜리 자소서 90점짜리 이상 자소서는 될 것 같아요. 느낀 점뿐만 아니고 내가 변화를 어떻게 실현했는지 여기까지가 있으면 좋은 자소서예요. 제가 보통 우리 학생들 할 때 자소서 보여주는데 시간이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다 이것까지 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자소서 설명이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할인하는 게 뭐냐면 써주는 게 아니고요. 얘 자소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로 확인해 보면 이게 좋은 자소서다.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하나 이야기드리고 면접에 준비할 때만 이야기드릴게요. 저는 실제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들이 주의할 거 하나가 뭐냐면 면접 준비 많이 하잖아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을. 언제? 저 진짜 이거 어머니 한 사례를 준비하게 되면 이게 좀 와닿을 때 제가 모 학생을 모 고등학교에 이건 좀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A 학생한테 A양인데 이 학생이 전교 1등이에요. 좀 처음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일반고 비교과 중에 가장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밀어주거든요. 그런데 A꿈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학종을 다 치과 의사로 썼어요. 근데 이 학생을 8월달에 만났는데 방학 동안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직윤을 쓰잖아요. 1등이니까 투를 해야 돼요. 투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게 있을까요? 투를 하면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가 직윤이라 하는 것은 면접, 인성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두세 번 정도 불러가지고 좀 훈련을 해요. 훈련을 되는데 두세 번 불러서 좀 훈련을 할 때 직윤하면 인성 면접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데 방학 동안 공부하면 계속 면접 학교에서 특강 하고 있습니다. 부탁해요. 이거 하지 말고 당연히 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해병대 서울대가 미달났습니다. 치대가. 근데 이 학생이 이름 3개 못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를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면접은요. 저는 우리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방학도 특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잘 준비 여러 번 하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2차 합격하면 오라고 해요. 그때 준비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당연히 준비하면 좋겠죠. 당연히 이런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 종합만 준비하는 학생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어떻게 했죠? 뭐 수능을 하거나 체제가 있는 학생은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면접을 너무 겁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늘 드리는 자료 중에 아재는 그렇게 또 다른 다 겹치기 때문에 안 중요한데 직장에 보시면 대학교로 면접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종합전을 쓰는 어머니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면접 일정이죠. 그죠? 면접 일정이 뒤에 다 적혀 있어요. 이거는 수작으로 늘렸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있는 자료집 중에는 면접 일정이 어머니들께 가장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꼭 보시면 앞에 내용을 잊어버릴 겁니다. 뒤에 있는 자료 내용을 면접 일정 정도는 그래야지 계획을 씁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원서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까지 하는 거 다 정리입니다. 원서 쓸 거에 지금까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원서를 첫 번째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 당장 현 시점에 한번 볼게요. 현 시점에서 원서를 쓸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마지막 내신이 있죠. 기말고사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학생들한테 이게 마지막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욕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내는데 수능이 끝나면 전등은 안 돼요. 아시죠? 제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도 똑같습니다. 내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신 잘 가요. 내신은 최선을 마무리 다 해야 하는데 내신이 끝나면 얘가 더 힘들어요. 그 이유로는 딱 대학이라 되면 하지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 아셔야 되는 게 지겹지 않습니까? 꼬맹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와서 마지막 시험 일단 봐요. 그래서 지겹죠. 당연히 재수를 한다 그러면 오늘 2학기 때까지 들어가요. 재수하면 2학기 때까지 학교에 들어가지만 일단은 올해 대학을 가려면 1학기 때까지 내가 마지막 내신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자소서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내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신이 끝나면 이걸 해야 되죠. 제가 위치테이를 관리하는 거 그대로 알려주고 혹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한테 생기부하고요. 3학년 내신이 한 6주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가져오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지금까지는 대충 보면서 한 5분도 안 와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 그때는 좀 시간까지 좀 봅니다. 왜? 3학년 생기부를 좀 마감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얘한테 이런 부분은 좀 마감을 해라 정도는 알려줘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거 전에 어머니 아셔야 되는 게 종합보다는 첫 번째 일반고이기 때문에 교과로 갈 수 있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학생 종합 시키기 전에 뭐 교과 예를 들어서 2점대 교과를 어디 좀 근데 어머니들이 하나가 있죠. 컨설턴트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평균대로 가요. 평균대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컨설턴트들은 한 7, 80% 정도의 아랫분야를 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밑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게 내신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들이에요. 다만이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리고 교과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능 체제로 맞췄을 때 갈 수 있는 거, 이게 다 전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과를 볼 때 하나 더 있죠. 한 칸 위에 대학. 교과 면접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지대 같은 경우 그러죠. 혹시 명지대 정도가 우리가 단국대 한 칸 아래죠. 여기 이번에 지어보거든요. 한 몇 등급 정도면 갈까요? 내신 교과 몇 등급 정도 갔어요? 참고로 우리 어머니 그 단국대가 인서울 하는데 단국대가 인서울대학이에요. 왜냐면 인서울, 서울대랑 강원대랑 여성대랑 비슷하니까 한 칸 아래 정도. 명지대하고 상명대 정도 한 칸 아래로 보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한 교과가 몇 등급 정도 갈까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죠. 그러면 똑같이 교과를 보면 어떻게 되죠? 교과 면접으로 3.45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말로 그럼 이렇게 교과 면접이 있는 학교 어디죠? 이대도 있겠지만 추천 전에 있고 그죠? 국민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명지대 있고 그리고 가천대 있죠. 수원대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성적이 안 되게 되면 연세대 원주라도 있죠. 20.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까지 보냈어요. 한번 진짜로 보면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봐야 되죠. 어머니께서 아니 이게 무슨 학생부 종합이랑 쓰는데 뭐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을 알아야 되냐? 아니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면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의외로 높은 이쪽 지역은 정말 높아요. 지금 집필 학생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종합보다 그렇죠? 수능하고 논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성적이 너무 높아요. 종합보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으로 아니 논술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종합보다 수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면접이 뒤에 있는 전형을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되고, 아까 고려대 같이 어떻게 해요? 수능 최저를 좀 고민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제가 어머님들에게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은 대학 가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죠? 원래 다 미처 몰라도 되죠. 수시 원소의 라인을 잡으려고 쓰는 거지. 이걸로 잘 받는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어머니 부탁해요. 수능을 마지막까지 가져간 학생은 현재 정도의 대학 위치가 유평정도의 위치가 나왔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수능 때까지 공부를 했을 때 그 정도 대학에 간다는 뜻이지. 이 학생이 어떻게 해요? 종합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 안 한 학생 있잖아요. 그럼 못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어머니께 경각심 설명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GT 학생 중에 인생 대박인 학생이 제 개인적으로 한 명 있어요. GT가 8년째 다녔는데 꿀밤입니다. 3학년까지. 정말 꿀밤이죠. 그래서 제가 그 1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둬라. 엄마 골라셨다. 진짜 그랬어요.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이 학생이 정시 공부를 했죠. 근데 이 학생이 그때 몇 분이가 244과목이 돼요. 240 정도 안 되고 전문대까지 갔어요. 지금 이 학생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정시. 참고로 GT에서 논술도 학과 폭이 있어요. 요즘 못하겠다. 그래서 경희대가 있습니다. 입시 성적이 다 있어요. 제가 그 얘기가 했던 말 하나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항상 우리 애들한테 동기부여할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학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교방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를 밥 사주겠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생한테 밥을 어떻게 당연히 제가 여기 고생하고 밥을 사줬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얘가 했던 말, 선생님 좀 멘토링을 해주고 싶대요. 자기가 보면 어머니 그 정시로 같은 대박이에요. 정시로 전문대가 정시로 경희대를 뚫었어요. 그때 보통 우리 아시아는 게 수직업 평균이 아주대가 안 돼요. 그 아시아는 이 학생은 중정부 학생입니다. 정말 잘하는 걸 칭찬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본 학생 중에 한 3명 정도 지금 5년차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참고로 그 이야기는 비하는 스킬이 많지만 얘가 했던 이야기가 멘토링을 해주고 싶대요. 자기 후배들한테.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던 게 이거 고민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자기 같은 게 보통 어머니 수능 일주일 전에 자기만의 한 35명 몇 명 정도가 공부하는지를 한번 잘 세워봐야 돼요. 몇 명을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잘 아시잖아요. 보통 공교육이 일반고중이에요. 특별하게 학교 관리를 잘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몇 명 정도가 공부하는 거예요. 걔가 했던 말이 하나죠. 자기 포함해서 두 명.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런 거죠. 논술에서도 순대적 문제가 지금 보통 7, 80%죠. 부평 때까지 맞췄는데 순대라고 다 못 맞추죠. 그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가는 거죠. 라인을 잡아주는 거지 공부를 안 했을 때가 아니에요. 착각을 그래서 보통 9월달 이후에 보십시오. 우리 얘들은 가지치기 합니다. 어디서 15분만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리고 다른 곳 다 공부하면 하죠. 우리 어머님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 끝나면 이렇게 지금까지 모의고사로 가능한 성적대 그래서 원서를 좀 길게 좀 봐주세요. 메인을 한 3개 아니면 4개 정도로 잡으십시오. 그 위에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컨설턴트는 내신하고 3개 마감 정도면 견적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좀 아까 이런 정보도 알아보시고요. 그럼 3개 정도, 4개 정도 한번 고민하시고요. 아니면 이런 학생들은 있잖아요. 내가 전혀 수능 공부를 안 한 학생은 그냥 올 투자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쪽은. 노력한 애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생이 3, 4개 정도를 결정하시고요. 부평을 보고 나서 위아래를 좀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4시 끝나면 작수 시작 먼저 말을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한 4개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체중 결과는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기에 정식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안 되면 교과를 내리시고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원서를 6장 중에 평균 걸어가는 4.3장이니까 2장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일반고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죠. 올 1등 일정 동의 학생은 하남대가 들어가 있죠. 근데 공부를 못한 학생이 아니지만 하남대 속교가 일단 교과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형이 하남대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학생들도 스카이적으로 조지가 나온 학생인데 귀찮다고 하남대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셔야 될 게 바닥 라인은 교과가 되든 정식으로 작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 팁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이 있는 부분을 담아주시면 질문 받아드립니다. 어머님들 학생들한테 대학 이야기, 성적 이야기를 하시나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야기합니다. 성적 이야기 대신에 진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얘들한테는 이 성적이요. 당사자가 제일 필요합니다. 요즘은 저도 어머니 학습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얘들보다 더 모릅니다. 얘들보다 더 많이 못 봅니다. 수학 문제가 부르고는 정말 못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가장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교가 뭐냐면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디로 가셔요. 그래서 의외로 부모님들이 성적 이야기하게 되면 평상시에 대화가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얘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저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니 진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계공학으로 가게 된 뭐가 된다든지. 그래서 수업 끝나고 되면 항상 우리가 설문조사 중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진로에 관한 대화가 많은 학생이 선택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팁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